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7차 헌법재판에 당연히 그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요, 이상민 장관 신문하기 전에 뭐냐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증거 채택 절차에 대해서 직접 강하게 그 비판을 질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영배가 꼬리 내리고 하면 우리가 평의에 붙여보겠다고 꼬리를 내리는데 이거 나중에 두고두고 심각한 이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서 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냐? 대통령이요, 이렇게 그 이야기했습니다. 7차 변론이 바른 기회 얻어서 대통령이요,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되어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전부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그 주장 비판했고요. 특히 또 대통령은 뭐라 했냐? 대통령은 홍장원이 예를 들었어요. 홍장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에 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정언되는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너무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거리가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홍장원이나 여러 사람 보니까 조서하고 실제 헌재 재판장의 정언이 너무 다르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한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조서들이 서로 막 모순되고 중구난방 안 맞으니까 이런 점을 잘 살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영배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 뭐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상민의 단전 단수 있잖아. 언론사 뭐 수도 끊고 전기 끊고 이거만 해도 그 검찰 조서에만 있어요. 소방청장이 검찰만 갔나? 경찰에는 없어요. 이런 게 너무 많아. 초기에 박세현 이놈이 무자비하게 공란의 칼춤으로 말도 안 되는 게 막 수사를 막 불러서 검찰이 특수본 일을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놀래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리하게 막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진술해 준 끝에 뭐 통화한 거니까 이게 뭐 누가 이게 진실이 뭔지 뭐 검증할 길이 없으니까 막 정언했겠지요. 지살라고 광란의 칼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서들은 계엄 직후에 그 광란의 칼춤 분위기에서 상당히 그 회유나 협박에서 오염됐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과장되게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했거나 여러 이제 그 한마디로 오염된 이런 쓰레기다 이 말이 종이 조서라는 게 이걸 그리고 기관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왜? 경찰은 경찰 유리하게 받을 거고 검찰은 검찰 유리하게 그건 노잖아요. 검찰에서는 막 경찰이 국수본이 체포조를 도와줬다. 국수본 이래가지고 국수본 우정수부터 조사하고 있잖아. 근데 경찰에서는 오늘 선관위 검증 들어갔을 때 곧 아마 검찰에서도 곧 올 거다. 이러면서 검찰이 우리 선관위 치는 걸 사전에 개업 모의했다. 이러고 있잖아. 기관마다 개판이야, 개판.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이런 검증 안 된 이런 수사 서류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보는 것부터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문서 송부할 수 있는데 수사나 그다음에 재판 그다음에 소추증인 거는 송부할 수 없다. 분명히 법에 있잖아. 그런데도 불법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 때 했다고. 야, 박근혜 대통령 한 게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또 잘못하면 되냐? 또 되느냐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지. 잘못된 걸 관행으로 설레다. 또 이게 되냐고. 도대체 어느 법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 토론하면 하자니까 토론? 법조문을 내놔봐라고. 법조문을 어느 법에 되는지.
원천적으로 이게 불법이에요. 받는 게. 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요. 지금 행정소송도 하고 있고요. 고발됐어요. 김용현 장관이 잘하고 있어. 고발도 하고 이미선. 그다음에 소송도 하고 있어요. 불법 맞아 이거. 다 물어봐요. 이게 모든 법조인. 헌재도 알 거야. 어떻게 그걸 받아요. 수사 중인 기록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나라에. 황당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 받은 게 불법인데요. 그 받은 걸 정보로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받은 걸 그걸 그대로 정의를 안 불러보고 그걸 정보로 해가 사실 인정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늘도 떠들더라고. 오늘도. 어제 천재현 공보관이 쓰겠다 했더니 오늘도 쓴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진우 수방사령이 나왔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헌재에서는 이게 대통령 지시를 뭐 끌어내라 이렇게 들어가라 이런 게 없었다고 정언했잖아요. 그럼 그게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정인 부르죠. 근데 초기에는 어떤 해유나 그때 그 김병주 유튜브에 나갔잖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따라서 이게 초기에는 어떤 해유가 있었는지 막 총을 쏘면서 이게 들어가라. 총이 어디 있어 총이. 총 가져가지 마라 했는데 총을 쏘서라도 이게 들어가라. 또는 이게 계엄을 바로 해제했잖아. 그런데 2번, 3번 계엄할 테니까 나오지 마라. 철수하지 마라. 와, 그 다음에 4명이 일조가 돼가 막 끌어내라. 4명이 어딨냐고. 그 국회 안에 몇천 명이 있는데, 1000명이 넘는데, 군인이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4명 일조, 누가 4명이냐고. 국회 측이 4인 1조에도 이게 많은데, 우리가 4인 1조로 끌어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헌재 재판 중에 정인 가지고 판단해야지. 이걸 이게 이진우가 옛날에 뭐 검찰에서 이래 했으니까 이게 증거로 이랬을 것이다. 이거는 이게 판결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그냥 사기 판결이지. 이거는 판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요. 원천적으로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 이게 원천 불법이고요. 근데 그나마 이 수사 기록을 재판 등에 정언하고 달라도 이 수사 기록 가지고 이게 우리가 사실 인정하겠다. 증거로 쓰겠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박근혜 때 그랬대. 참 이게 그 박근혜 때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러다가 2020년에 법 바뀌었잖아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검사가 작성한 것도 당사자가 인정 안 하면 동의 안 하면요. 검사가 작성한 것도 그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대통령이 직접 발언권 얻어가지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수사기관들이 막 모순되게 진술해낸 거 이것도 이게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법정에 정언하고 배치되는 걸 이걸 가지고도 이게 증거로 쓴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오늘 헌재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문영배가 꼬리 내려서 의논을 해보겠다는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특히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인단도 그 재판부에 강하게 그 반발한 거예요. 아니 헌재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게 정영식 재판관이나 헌재에서는 뭐라 하냐면 아니 우리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니까 형사소송법처럼 이게 엄격하게 증거 법칙을 안 따르고 좀 이게 증거 법칙을 좀 완화해서 헌법재판 아닙니까? 우리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니까 좀 이게 증거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도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떠들더라고. 그 정영식 재판관 그런 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본인이 뭐 자유파 보수를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지. 주심 재판관이 법은 지켜야지.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이 형사재판보다 이게 덜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형사재판은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헌법재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에이 뭐 탄핵 정도인데 우리가 뭐 사람 구속도 아니고 우리는 증거법칙을 완화해서 낮춰서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 아니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재판이 형사재판보다 이게 덜 중요하냐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탄핵재판은 별거 아니다. 야 우리야 뭐 기껏 해봤자 탄핵밖에 파면밖에 더 시키냐. 구속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법원에서 엄격하게 하도 우리는 대충 할게.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이면 오히려 형사소송법보다 더 엄격하게 증거법칙을 적용해서 팩트를 정말 이게 모든 국민이
끄떡끄떡 이런 게 팩트를 확정해야지. 헌법재판이 성질이니까 뭐 헌법재판이 성질상 대충 그냥 증거법칙을 완화해서 대충 심리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탄핵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따른다고 돼 있잖아. 거기에 뭐 헌법재판의 본질이 반하지 않는 한 따른다고 돼 있는데 아니 증거법칙 따르는 게 헌법재판의 본질에 왜 반하느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헌법재판의 본질이 형사재판에게 탄핵을 따르는데 다만 이게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법 준용한다. 근데 본질에 반했나? 헌법재판에게 증거법칙을 안 따라야 될 이유가 있냐고. 헌법재판이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재판이고 더 국가적으로 이게 엄중한 재판입니다. 더 엄격하게 증거법칙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야 된다. 오늘 그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이게 강력하게 반발했고 중요한 건 이게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를 향해서 중구난방에 수사 모순되는 근데 이걸 갖다고 증거로 쓴다? 법정에 놓은 거 홍장호를 직접 지명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봐라 이게 수사기록 진술하고 많이 틀리지 않냐. 근데 어떻게 그걸 쓰느냐. 강하게 그 비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과연 헌재가 평의를 해본다니까 어떻게 결정하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 두고 박근혜 때 이야기하면 안 돼. 박근혜 때 총체적 불법이야. 그걸 바로잡아야 법치지. 그때가 설레래. 한 번이 무슨 이게 관습 설레냐. 한 번이 잘못된 한 번이. 그러게 2020년에 법 바뀐 것도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 이게 이재명 보라고요. 이재명이 이게 엄격하게 증거법칙에 따라 다 부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따를 게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이재명 재판을 따라야 된다. 이재명 재판의 절차를 따라야 돼요. 과거의 총체적 불법인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절차를 따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오늘 앞으로 그 헌재가 어떤 결정할지 제가 엄중하게 감시해서 이 문제는 이게 제가 제일 먼저 수학이랑 송부가 불법이라고 분명히 방송마다 밝혔고요. 근데 이걸 증거로까지 쓰겠다. 법정 진술하고 다르면 이거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불법이니까 앞으로 그 헌재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평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끝까지 저희가 감시해서 비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